네, 오전에 썼던 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생선의 품종과 그리고 생선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정리한 데이터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저장되어 있는 GitHub 주소를 가지고 왔고요. 그 GitHub 주소에서 직접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fish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종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무게, 길이, 대각선 길이, 높이, 두께 등등과 같은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우리 탐색을 해봤는데요. 데이터 탐색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 숫자 타입의 변수들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 변수를 선택한 다음에 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value counts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면 그 각각의 문자열들, 각각의 카테고리들이 몇 개씩 몇 번 등장하는지라고 하는 카운트를 셀 수가 있고 value counts의 결과는 카운트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저희는 두 가지를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그 정수형 타입 변수들의 죄송합니다. 숫자 타입 변수들의 분포. 그러니까 좁게 분포하느냐, 넓게 분포하느냐, 왼쪽에 많이 몰려 있느냐, 오른쪽에 많이 몰려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습니다. 히스토그램을 5개 변수에 대해서 각각 히스토그램을 그렸고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컬럼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브플롯 이용하는 방법 우리 복습 한번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화를 하실 때는 산점도 그래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C본 패키지에 있는 페어 플롯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페어 플롯은 그리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프의 개수가 전부 25개를 그려야 되죠. 그래서 전체 피겨를 로우를 나눠주고 컬럼 나눠주고 각각의 컬럼에다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야 되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반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그래프를 전체 그리는 데 있어서 옆에 보시면 실행 시간 보이시죠? 9초 이렇게 걸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Q까지를 더 넣으니까 12초가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 2초 만에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고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면 실제로 데이터 분류를 해볼 거예요. 분류를 해볼 건데 지금 어종이 7개의 어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어종을 전부 다 분류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저희가 지금 오늘은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계략적인 모습을 계략적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만들게요. 그래서 문제를 2개 어종 분류 문제로 문제를 조금 단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면 2가지 어종만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어종을 선택을 할 거냐면 그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도미라고 하는 생선이라고 하네요. 도미라고 하는 생선이라고 하고 스멜트라고 하는 어종이 있을 거예요. 스멜트는 찾아보니까 빙어래요. 빙어. 그래서 도미와
빙어 두 가지 어종만 선택하도록 하고요. 두 가지 어종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몇 개란 얘기? 클래스가 두 개란 얘기예요. 브림이라고 하는 클래스, 스멜트라고 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클래스만 갖는 분류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멀티 클래스 분류 문제였었어요. 뭐 브림과 스멜트만 있었던 게 아니죠.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퍼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로아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화이트 피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그 품종이 여러 개니까 클래스가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 멀티 클래스 죄송합니다. 일단은 문제를 간단하게 위해서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 문제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변수도 두 개 변수만 선택을 할게요. 변수가 지금 5개가 있죠.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라고 하는 5개의 변수가 있었어요. 독립 변수. 그렇죠? 네. 무게와 길이와 대각선 길이와 높이와 두께라고 하는 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이게 독립 변수고요. 이 독립 변수를 가지고서 무엇을 예측하겠다? 스피시스라고 하는 어종을 우리가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렇죠? 5개가 너무 많으니까 독립 변수도 2개만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weight라고 하는 독립 변수와 length라고 하는 변수, length 2개 변수만 우리가 고려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과연 그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어종을 분류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생선이 얼마나 종류가 많고 비슷비슷한 크기에 비슷비슷한 무게를 갖는 그런 어종들이 서로 다른 어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고기의 웨이트와 물고기의 렌스만 가지고서 어종을 분류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을 시각화를 해보면은요. 왜 제가 브림과 스멜트만 선택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와 랭스만 고려하더라도 도미와 빙어, 브림과 스멜트를 구별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KNN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 문제를 단순화했어요. 클래스는 몇 개? 2개. 독립변수 몇 개? 2개.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요 조금 단순하게 할게요. 자,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도미만 선택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불리언 인덱 맞아요. 불리언 인덱싱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fish에는 무슨 컬럼이 있을까요? specis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그 값이 뭐랑 일치하는 걸 찾으면 돼요? 브림이랑 일치하는 걸 찾으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꽤 많군요. 35개인 것 같네요. 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0번부터 시작하니까 35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는 몇 개만 선택을 할 거냐면 독립변수 있어야 돼요. 종속 변수 있어야 돼요. 스피시스 있어야 되죠.
그다음 weight 있어야 돼요. length 있어야죠. 요렇게 세 개만 선택을 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브림과 스멜트, 잉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의 조건을 5어로 만족하면 되겠죠. 그쵸? 어종이 브림이거나 또는 그죠? 또는 어종이 스피시스, 어종이 무엇이면 스멜트이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5어로 쓰시면 되겠죠. 5어.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 브림부터 제일 마지막에 스멜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출력되는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출력되는 게 너무 많아서 코드 중간에 코드셀 하나 더 추가할게요. 판다스에는 옵션이 있어요. 옵션즈가 있는데 옵션 중에서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옵션 중에 맥스 로우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10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때 데이터 프레임을 콘솔에 출력할 때 최대 출력하는 행의 개수, 최대 행의 개수, 출력되는 콘솔에 데이터 프레임이 콘솔에 출력되는 최대 행의 개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많으니까 스크롤하기 너무 힘들죠. 스크롤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설정을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10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 10개가 넘으면 위쪽에 5개, 아래쪽에 5개 이렇게 하고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최대 10개까지만 보여줍니다.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브림과 스멜트가 선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생략된 건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전체 로우가 몇 개다? 49개다. 그리고 컬럼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어종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할 수 있을까요? 변수들 선택. 변수 선택도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변수 선택도. 되셨습니까? 이렇게 5어 연산자를 쓰는 경우는요. 품종이 브림이거나 또는 품종이 스멜트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조건을 5어로 쓰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피쉬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쉬의 스피시스 in 어디에 들어있는 브림과 스멜트 안에 들어있는 잠시만요. in이 안 되나? 이거 5를 써야 되는군요. any를 써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요거는 요렇게는 안 되는군요. 요렇게는. 시리즈. 요거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할게요. 그냥 5어 연산자만 쓸게요. 5어 연산자만. 품종이 브림이거나 또는 품종이 스멜트인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독립변수 하나와 정수변수 3개까지 선택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브림과 스멜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컬럼은 선택하고 컬럼은 품종 그 다음에 무게 그리고 랭스 컬럼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아예 df라고 저장을 해버릴게요. 부분 집합을 df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피쉬에서 한꺼번에 하실 때는요 로케이션을 써주시면 돼요. 앞에 무엇 또는 무엇 이렇게 조건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선택하고 행이 선택된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된다? 컬럼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species, 그 다음에 weight, 그리고 length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괄호 앞에 있는 게 이거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는 거예요. 로우 인덱스, 컬럼 인덱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앞쪽이 로우 인덱스, 뒤쪽이 컬럼 인덱스, 쉼표를 기준으로. 근데 로우 인덱스 자리에 불리언 인덱싱이 들어온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위쪽이랑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species가 무엇이랑 같아야 된다? 브림이랑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fish, species가 무엇이랑 같아야 된다? smelt랑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잠시만요. 이게 더 이상 weight 네. 안 될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weight 네 됐죠. 여기 오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species, weight, length. 자, 이렇게 해서 df를 보시면 species랑 weight랑 length만 선택된 게 맞죠. 그리고 species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림과 스멜트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시각화를 해볼게요. weight와 length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리고 산점도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점들의 색깔은 스피시스에 따라서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시각화를 해볼 건데 df 시각화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시각화를 할 거냐면 weight와 length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그려볼 거고요.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산점도 그래프를 그릴 때 색깔을 품종의 어종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볼 거예요.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할 수 있죠. C번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금방 되지 않아요? 무슨 플롯? 스캐터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df를 사용하시면 되죠. x축은 length 사용하시면 되고요. y축은 weight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색깔을 뭐에 따라서? species에 따라서. 이걸로 끝이죠.
자, 제가 왜 브림과 스멜트라고 하는 두 개의 어종만을 선택했는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두 개만 선택하고 보니까 어때요? 분류하기가 되게 쉽겠죠. 빙어라고 하는 어종들은 일단은 길이 자체가 랭스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크기가 작으니까 무게도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근데 브림이라고 하는 생선은 크기가 커요. 크기가 되게 크고 무게도 꽤나 많이 나가요. 물론 편차가 좀 심하긴 합니다. 가벼운 거는 200g에서 무거운 거는 거의 1kg까지 나가는 그런 그 생선인 거죠. 브림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뭐 한 25cm 정도에서 40cm가 넘는 50cm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갖는 그 생선인 거예요. 분류하기엔 되게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생선이 우리가 어종을 모르는 생선의 랭스와 생선의 웨이트를 측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어종을 모르는 그 생선을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이를 쟀더니 뭐 한 28cm 정도가 됐고 무게를 재봤더니 뭐 600g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만약에 이런 그 생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생선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적당할까요? 도미 아닐까요? 도미? 그쵸? 네. 얘가 빙어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어떤 생선을 우리가 길이와 무게를 쟀는데 그 생선이 길이는 뭐 10에서 15cm 사이였었고 무게는 100g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무게를 갖는 생선이었어요. 자, 그럼 그런 생선은 돔이라고 보는 게 브림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스멜트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스멜트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렇죠? 자,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비슷한 녀석들은 비슷한 속성들을 갖는다. 라고 하는 원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녀석은 브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무게나 크기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브림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브림이라고 예측하는 게 리즈너블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생선은 빙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도미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다시 얘기해서 비슷한 녀석들은 비슷한 특성들을 갖는다. 비슷한 녀석들은 비슷한 특성들을 갖는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게 뭐냐면 그게 KNN인 거예요. K계의 nearest, 가장 가까운 네이버, 이웃들을 찾아서 그 이웃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는지를 보고서 가장 많이 얘기해주는 녀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KNN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면 아까 제가 아까 조금 위쪽에 그리긴 했었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생선 한 마리를 우리가 측정을 했더니 무게는 30에서 35cm, 죄송합니다. 길이는 30에서 35cm 사이였었고 무게는 500g에서 600g 사이였었다. 그런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K 값을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어종 5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건 아니겠죠. 네. 점 5개를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는 점을 찾았어요. 그 5개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5개는 전부 다 도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은 도미라고 예측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물고기가 있어서 어종을 잘 모르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의 길이와 무게를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길이는 10에서 15cm 사이에 있었고 무게는 거의 한 100g 정도 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럼 가장 가까운 거 5개는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여기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가장 가까운 5개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스멜트, 빙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물고기는 뭐라고 예측한다? 빙어라고 예측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알고리즘이다? KNN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NN을 사용할 때는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리를 계산할 때 뭐 여기를 만약에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뭐 그 공식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 계산은 누가 다 해주니까 사이클런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에서 거리 계산은 다 해줘요. 그래서 거리 공식을 굳이 몰라도 되는데 그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도미가 한 마리 있어요. 이 도미는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x1이에요. 여기 y좌표가 y1이에요. 자,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점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이거를 xy라고 할까요? xy.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한다? 유클리드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최단 거리,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 이것을 유클리드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리를 하는 방식에는 유클리드 거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민코프스키 거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민코프스키 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여기를 무조건 제곱을 하는 게 아니고요. n제곱을 해요. n이 만약에 2면 루트를 씌우고요. n이 3이면 세제곱근을 씌우고요. n이 4제곱이면
4제곱근을 씌워요. 그러니까 여기 몇 승이냐에 따라서 여기 제곱근을 씌우는 것도 달라져요.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민코프스키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코프스키 거리에서 n이 2인 경우 이게 바로 유클리드 거리예요. 그러니까 민코프스키 거리 계산 공식의 특별한 경우가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그냥 듣고 넘기세요. 네,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거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빅데이터 관련된 뭐 수험 서적이라거나 혹은 아니면 그 사이클런에 있는 도큐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 읽어보면서 첨부하실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거 그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던 용어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로만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점 간의 최단거리, 직선거리를 계산하는 것을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기를 몇 제곱하는 거다?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 그럼 루트도 그냥 제곱근 씌우는 거. 예. 지금 이게 2차원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2차원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만약에 3차원이다. 3차원이면 축이 몇 개 있어요? 축이 3개 있죠. X축, Y축, Z축 이렇게 축이 3개 있잖아요. 그죠? 3차원 공간상에서의 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해요? X좌표 있어야 되고 Y좌표 있어야 되고 Z좌표가 있어야 되죠. 3개의 좌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은?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은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Z1의 제곱. 이게 3차원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변수를 웨이트와 랭스만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웨이트와 랭스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고널도 고려를 하겠다. 그러면 몇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이 되는 거예요. X가 랭스, Y가 웨이트, Z가 다이어고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변수가 3개면 거리 계산할 때도 변수 3개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에 변수가 4개면 거리를 계산할 때도 4개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3차원, 4차원, 5차원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일단 문제를 간단하게 해서 독립변수를 2개로만 하면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도 간단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2차원 평면상의 그래프 그려놓고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원에서 우리가 했었던 그런 일들을 독립변수 2개를 가지고서 했었던 일들을 독립변수 3개, 4개, 5개 뭐 얼마든지 많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은 DF예요. DF. 아셨죠? 자, DF를요. 우선 모델을 선택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훈련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이클런에서는 특성과 레이블을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델을 선택하기 전에. 자,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우리 KNN을 먼저 좀 살펴볼까?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네. 모든 알고리즘이 다 비슷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모든 알고리즘 다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특성과 타겟을 구별을 해요. 특성과 타겟을 구별을 합니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를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변수. 독립변수를 특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종속변수.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 이걸 타겟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을 타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겟. 그 다음에 이 타겟을 무엇을 가지고 예측할 거냐? 우리는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서 예측을 할 거죠. 이거를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성. 생선의 특성은 길이와 무게. 생선의 타겟은 도미와 빙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통 타겟은 1차원 배열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특성은 2차원 배열인 경우가 많아요. 자, 스피시스 보시면 브림하고 스멜트만 저장하고 있는 1차원이잖아요. 그죠? 그쵸? 1차원 시리즈고요. 1차원 배열이고요. 특성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형태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성과 레이블을 구분한다. 특성과 타겟을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사이클런 홈페이지를 먼저 좀 볼게요. 사이클런은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scikit-learn.org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scikit-learn.org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검색어를 입력하는 입력창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K, 네이버 요 정도만 하고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K 네이버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앞에 sklearn, scikit-learn을 얘기하는 거예요. sklearn, 네이버, K-네이버 리그레서,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여기 클래시파이어라고 있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이거는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요.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클래스 이름은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 밑에 메서드 어트리뷰트 말고요. 어트리뷰트 말고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메서드라고 보시면 fit,
일단 fit을 볼게요. fit.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KNN 알고리즘을 KNN 분류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 첫 번째 아규먼트를 배열을 주셔야 돼요. 여기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Y도요. Y도 배열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배열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배열이 타겟 밸류라고 되어 있어요. 타겟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겟. 무슨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나오면 이거는 피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겟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레이블, 클래스, 카테고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른 클래스들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항상. 대문자 X로 되어 있죠. 2차원 배열. 소문자 Y라고 되어 있죠.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넣게끔 되어 있고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넣게끔 되어 있고 피처와 타겟을 구분해서 넣게끔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알고리즘이 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코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드를 만들면서.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features라고 할까요? features. features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2개만 선택을 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2개 선택할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선택할 거냐면 weight와 length. 그리고 이 녀석을 뭘로 변환할 거냐면 2차원 배열로 넘파이 배열로 변환할 거예요. 피처스를 출력을 해보시면요. 피처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weight, length, weight, length, weight, length. 이게 몇 개가 있냐면 49개가 있을 거예요. 49개. 너무 많죠? 위에서 5개만 출력을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겟 특성 타겟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원 배열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타겟이라고 할게요. 타겟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변수만 선택하자? 스페시스 변수만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values라고 하시면 되겠죠. 타겟 앞쪽에는 브림, 뒤쪽에는 스멜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특성과 타겟
특성과 타겟으로 우리가 변환을 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서 모델을 선택하고요. 모델을 훈련하고 예측을 해보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다 데이터들 전처리만 좀 했어요. 데이터들 가공만 조금 했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도 2개만 선택을 했고요. 어종도 2개만 선택을 했고 변수도 2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의 개수도 많이 줄였고요. 컬럼의 개수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scikit-learn 패키지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피처와 타겟을 구별을 합니다. 피처와 타겟을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피처와 타겟. 그래서 즉 독립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아셨죠?